작년 중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계속해서 하락만 해오던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와서 불안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한전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를 할 텐데도 최근 들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전의 투심에는 이번 대선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 원전,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투심이 회복을 못하고 있던 이유는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기비는 인상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막혀 있다 보니까 이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끝나면서 한국전력의 판도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이 경우 무너졌던 원전 산업 생태계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원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전력의 원재료 부분을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가격이 올해 작년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연탄은 톤당 2020년 11만 9,337원에서 작년에 13만 8,457원으로 16% 증가를 했고, LNG의 경우에는 톤당 57만 1,183원에서 61만 1,649원으로 7% 증가를 했는데,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원가 부담은 올해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게 뻔하죠. 근데 원전이 재가동되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원재료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는 한국전력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이 한국전력의 비용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을 한다면 이제 연료비 연동제는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늘리려면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시켜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면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수익성이 증가되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연료비 연동제는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가가 늘어나면 전기비를 인상하고자 실행이 되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전기비 인상은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전기비 인상이 번번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 또한 상승할지 주목된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회사는 20일 이후 2022년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 연료비에 변환 개수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연료비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연료비 조정 단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 3분기 또한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조정 단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단가를 통해서 전기비가 확실히 인상이 된다면 한국전력의 주가는 또 한 번 큰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분명히 대선 전보다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확실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갔으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차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은 탈원전이 진행이 되면서 2016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바닥을 찍었던 2020년 3월의 주가도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닥권에서 작은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이때 상승 돌파를 해주면서 하락 추세에서는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후에는 나름대로 최근 흐름을 통해서 파동의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년 전에 정배열에서 흘러가던 주가는 이렇게 이때부터 역배열로 진입을 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역배열 하에서 주가가 흘러왔습니다. 역배열은 주기가 낮은 이동평균선들이 주기가 높은 이동평균선들보다 아래로 배치가 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 파란색 선이 240일 이동평균선, 보라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주황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선들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들을 조금씩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즉 추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작년 6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주가는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상승 돌파를 하면서 저항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현재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던 저항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저항 매물들을 충분히 소화를 해준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 저항 매물에 막히게 된다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재차 상승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로서는 2분기 전기비 인상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한국전력의 주가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월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긴 하락 추세를 이제는 끝마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가늠을 할 수 없지만 우상향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으니 이제는 한번 한국전력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